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이제 기사에 나온 내용인데요. 대구 MBC에 나온 내용이고, 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비 수억 꿀꺽 자백전까지 왜 몰랐나라는 내용입니다. 맨션 관리사무소, 무슨 맨션이겠죠? 무슨 맨션 관리사무소인데요. 여기를 봤을 때는 어, 여기가 관리사무소장 관리비 수억 원 꿀꺽 의혹.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비 횡령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2022년 6월에 해당 아파트는 승강기를 고쳤는데 승강기 수리비가 6,600만 원, 관리비 통장에서는 6,600만 원이 모두 빠져나갔는데 업체에서는 2천만 원밖에 못 받았다. 그래서 돈을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돈이 관리비가 들어있는 통장이 텅 비면서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이 2달간 연체되었고 경비원 4명과 환경미화원은 석 달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대요. 왜 관리비 통장이 비어 있었던 것일까? 주민들은 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비를 횡령했다고 말합니다. 2022년 8월 아파트 관리소장이 동 대표 회장을 찾아와서 본인이 관리비를 횡령했다고 동 대표 회장에게 털어놨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회장님이겠죠. 아마 횡령하신 분 얼굴 이렇게 까진 않았겠죠. 9만 원이 209만 원으로 둔갑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9만 원 209만 원으로 둔갑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출금전표 있으면 보통 그냥 9만 원 이렇게 쓰시고 옆에 9만 원 이렇게 썼나 보죠. 출금전표를 보면. 자, 출금전표가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금액을 쓰잖아요. 뭐 9만 원 이렇게 썼겠죠. 색깔이 어둡네요. 9만 원 이렇게 원래는 썼겠죠. 9만 원. 그리고 이 밑에다가 9만 원 이렇게 썼겠죠. 그리고는 원래는 여기다 딱 붙여서 써야 되죠, 여러분. 이거 쓸 때 어떻게 써야 돼요? 잠깐만요. 완전 딱 붙여 써야 되죠. 여기다가 쓸 때. 그죠? 일금이라고 앞을 써야죠. 일금. 잠깐만요. 얇은 거를 써야겠네. 여기다가 일금 이렇게 쓰시고 9만 원 쓰고 원정 이렇게 써야 되죠. 어떻게 쓴다? 저 딱 금 뒤에다가 일금 9만 원정 이렇게 쓰죠. 그리고 뒤에 이렇게까지 쓰죠. 일반적인 격리분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 원 단위로 쓸 때는 원 단위 바로 뒤에다가 이렇게 써서 이렇게 쓰죠. 정인할 때 이렇게 쓰고 뒤에 이렇게 쉼표 이렇게 찍 긋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여기다 써야 되는데 이분은 어떻게 쓰셨다는 거죠? 이 앞에를 이렇게 일금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칸을 남겨둔 거죠. 칸을 이렇게 남겨놨다가 여기다가 앞에 200 이렇게 썼다는 거죠.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쓰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22년 2월 말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시설 유지비에 폐기물 처리비가 9만 원인데 관리비 통장에서는 9만 원 앞에 20이 붙어서 209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자, 2022년 5월 말 지출 결의서에는 5월물 폐기물 처리가 67,500원에서 1,567만 5천 원으로 변경이 됐다는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하신 거냐? 뭐 이것도 뭐 그냥 여러분 67,500 이렇게 500원 여기 쉼표를 안 찍었겠죠. 그죠? 그리고 앞에다가 여기 1,565만 7,500원 이렇게 동그라미 쳤겠죠. 뒤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다는 거죠. 동 대표 회장님은 지출 결의서랑 충골 전표가 되게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와서 결제를 해주고 난 뒤에 은행 가기 전에 거기에다가 추가로 몇 글자 더 기입해가지고 그렇게 횡령을 했다.
전 동대표 회장은 취재진에게 소장한테 전해 듣기로는 횡령 금액이 3억 2천만 원 정도라고 밝혔는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파악한 금액은 4억 원이 넘는다. 노동성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2023년 7월까지 총 34회에 걸쳐서 본인 계좌 및 타인 계좌 또는 이체 또는 현금 이출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된 금액만 4억 1,600만 원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 회계를 하시지 않고요. 그냥 돈을 빼갔네요. 그냥 9만 원 빼갈 거를 그 앞에다가 2090 쳐갖고 2090 하고 심하시네요. 67,500원 빼갈 거를 1,500만 원 이렇게 빼가지고 하니까 계속 썼던 거죠. 그러니까 각종 지출 결의서에는 관리소장과 동대표 회장의 직인이 찍혀 있어 정상 지출처럼 처리가 되어 있고 주민들이 사실관계를 따지자 동대표 회장과 내부감사는 관리소장이 자백 전까지 횡령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 1년 넘게 거액의 아파트 관리비가 구멍 뚫린 데를 술술 줄줄이 새나갔지만 아무런 제재 없이 방치되었다. 내부감사는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선 충당금 등의 부가징수, 지출, 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 주체의 업무를 감사해야 되는데 하지만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사실상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해도 여러분 통장에 빠져나간 금액하고 여기 통장 금액하고 지출 결의서의 금액 두 개는 금액이 틀렸는데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저는 이거는 약간 그냥 감사를 안 하신 것 같은데 그죠? 구청 관계자, 주민들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런 게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에서 이렇게 내부감사에게 감사를 하라고 이제 정해놓고 있는데 실질적인 감사의 실효성은 이제 의문이 되죠. 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은 안 보신 것 같죠? 잘 못 보신 것 같죠? 관리소장의 의혹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게 할 말이 없다면서 전화를 끊었고요. 관리소장은 경찰은 입주민들에게 고소장을 받고 관리소장 등에 대한 수사가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이거는 여러분 사실 발견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회계라면 저도 사실은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발견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조금만 그냥 통장이랑 지출결의서만 봤어도 확인할 수 있는 문제 같긴 한데 어쨌든 이분들이 그거를 안 봤다, 못 봤다, 혹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서 문제 보니까 격리가 없는 거죠. 격리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소장이 다 지출했잖아요. 그죠? 격리가 만약에 있었다면 그러니까 격리는 사실은 서로 소장하고 관리소장님하고 격리는 서로 상호 협동하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상호 감시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리소장과 그 대표 회장이 도장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이 격리가 통장과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한 명이 횡령을 하려고 마음을 먹더라도 횡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격리 겸직이지 않았나. 격리 겸직이니까 이 관리소장님이 이렇게 했겠죠. 라는 내용을 조금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렇게 그리고 저는 더 궁금했던 게 이게 아파트가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4억이라는 돈을 횡령을 했고 게다가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이 2달간 연체가 되고 전 요거까지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얘기를 안 하면 모를 수 있는데 경비원분과 환경비원 직원들은 석 달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거는 여러분 이게 또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비원분하고 미화원들이 연세가 되게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가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도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그 얘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뭐 누구든한테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얘기를 안 한 거죠. 이것도 뭐 무슨 사정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첫 번째로 격리 겸직이었던 문제. 그래서 이 소장님이 자기 혼자 그 모든 업무를 봤다는 거. 두 번째로는
이렇게 경비원과 미화원들이 이렇게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하지 못했다는 거는 직원들의 처우에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번 하나는 그 감사님이나 대표회장님이 뭐 대표회장님은 일단 도장 찍을 때 봤는데 이 감사님이 이걸 조금 한 번만 더 살펴보셨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에 직원이 정말 만약에 이 아파트가 너무 관리비가 조금이어서 돈을 도저히 제일 좋은 거는 격리를 쓰는 거고요. 격리를 못 쓴다 그러면 믿을 수 없는 외부 업체에다가 외부 대행을 회계 대행을 맡기는 거 저희 같은 업체에다가 맡기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분이 통장은 물론 본인이 해요. 그렇지만 저희가 회계 대행을 할 때는 그 자료를 보고 저희가 입력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매달 동일하게 나가는 이 67,500원짜리가 1,500만 원을 나가면 분명 얘기했을 거예요. 소장이든 누구든 어쨌든 우리는 얘기를 했을 거랍니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도 뭐 격리가 있다면 당연히 이렇게 못했겠고 만약에 외부에 회계 대행이라도 있었다 그러면 이거 보면서 폐기물 처리비를 1,567만 5천 원을 썼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나간 통장 이름이 이 소장님 이름으로 우리가 왜냐면 전표를 저희한테 보내주신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도 분명히 이 소장님이 여기 나간 이름이 이지집합 건물이어야 되는데 여기 소장님 김말동이라는 이름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죠. 어쨌든 이렇게 1차, 2차, 3차로 걸쳐서 이렇게 좀 확인이 됐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이분은 도대체 그냥 다른 분들처럼 장충 금액만 빼서 자기가 썼다던가 아니면은 뭐 그 계정 과목을 정리를 했다던가 뭐 이런 식이라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직원들 급여도 안 주고 전기료도 안 주고 수도료도 안 내고 이건 너무나 누가 보더라도 금방 티가 나는 상황 아닙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저는 어쨌든 대단히 이해가 가지 않고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요즘은 그래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인터넷 뱅킹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나갈 때 이 회장이 오케이를 해줘야 돼요. 이게 왜 문제였을까요? 이분이 이 출금 전표를 수정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대체하는 것을 다른 것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업체에서 요즘 뭐 안심뱅킹이라고 해가지고 아파트 매뉴얼인가 거기서 나온 건데요. 그건 어떤 방식이냐면 인터넷 뱅킹을 하는데 인터넷 뱅킹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줄 때 어느 업체에 보내는지 누구한테 보내는지 금액이 맞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다 확인한 다음에 승인을 해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딱 그 부분에 맞네요. 어쨌든 너무 조금 이 사건은 황당하고요. 이런 일이 없이 이렇게 문제가 없는 아파트 관리 업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깜짝 놀라셨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